하고 싶은 문제는 제가 4년 전에 겪었던 그 금리 절벽 문제예요. 제가 일단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고 2금융권에서 뭐 1,500만 원 빌리는데 22% 이걸 받고 나서 찾아봤을 때 성인 10명 중에 4명이 4에서 6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자예요.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. 더 충격적인 거는 4에서 6등급이면 은행에서는 거의 대출이 안 되고요. 이 사람들은 다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. 40%에 해당하는 성인 인구들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본인한테 맞는 적정금리의 대출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는, 이거는 누군가는 분명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, P2P라는 게 너무 우리나라에선 새롭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 얘기를 아예 안 들어주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어요. 어떻게 이거를 잘 조합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냐가 결국은 창업자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희 회사의 비전은 이제 기술 혁신으로 금융의 비효율을 해결한다. 누적 약 1,600억 원의 대출을 취급을 했고요. 국내 P2P 금융시장에서 개인 신용대출 40% 이상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단순히 1,600억 원의 대출을 취급했다보다 저희가 더 의미 있게 보는 지표는 어떤 게 있냐면, 저희 고객의 54%는 대환대출 고객이세요. 과거에 2금융권에서 평균 20% 대출을 받고 계신 걸 저희로 갈아타시면서 본인의 적정금리로 평균 11%의 금리를 받아가시거든요. 그러면 9%포인트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서 지난 3년 반 정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자를 절약한 금액 총액이 100억 원이 넘어요. 단순히 이제 취급액이 뭐 1,600억으로 크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금융사업이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고객들이, 대출 고객들이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실제 수치로도 100억 원 이상을 아끼고 있는, 이제 머지않은 시점의 목표가 1조 원 이상을 저희가 대출을 취급하면 국내에서 15만 명 이상의 중신용자분들이 총 700억 원 이상의 이자를 아낄 수 있어요, 1년에. 이 이자 절감 효과는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세금을 풀어서 정책 지원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금융 사업이 나와서 민간에서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서 여기서 누군가는 중수익의 그 수익을 벌고 절약한 이자만큼 새로운 어떤 소비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고, 전체 고객들이 모두 다 이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겠죠.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검증된 사회적 그 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집중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거의 100조 원에 육박하는 그 중금리 시장의 어떤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.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이 100명의 사람이 다 과거의 신용정보가 다 다르잖아요. 그러면 100명이 다 모두 다 다른 금리를 적용받아야 되는데,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인을 1에서 10등급으로 신용평가를 하는데 한 등급에 뭐 많으면 400만 명 사람이 있기도 하거든요. 이 400만 명 사람들은 또 그 안에서 또 굉장히 세분화해서 적정금리를 산출해내야 합리적인데, 기술 혁신을 통해서 접근하는 관점이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적정금리 산출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. 어떤 개인이 대출을 낸데서 온라인에서 신청을 하시면 고객의 동의하에 약 250가지 정도의 금융정보를 이제 신용평가서로 또 받아와요. 자체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빅데이터에 기반해서 한 개인에 대한 뭐 평가를 하고, 이 사람의 신용등급이 어떻게 되니 적정금리가 12.1%다 뭐 이렇게 이런 걸 산출하게 됩니다.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는 1에서 10등급으로 획일화된 그 신용등급 체계, 그 중에 중간에 40%나 몰려있는 이런 상황을 다 다른 적정 수준의 적정금리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. 많이 오해하시는 게 P2P의 피어 투 피어를 펄슨 투 펄슨으로 오해를 많이 하세요. 전 세계에서 어느 국가에서건 개인과 개인의 거래로 한정짓고 있는 산업이 아니라, 사실 저희는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의 그 새로운 산업 모델로서 중개와 여신의 융합 모델이에요. 대출과 투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을 하면서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델로 여신을 취급하는 중개와 여신의 융합 모델이거든요. P2P라는 게 너무 우리나라에선 새롭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, 오히려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러 어딘가에 가면은 단순 논리로 우리나라에선 규제 때문에 이건 안 될 거다, 우리 얘기를 아예 안 들어주는 케이스도 적지 않았어요. 최소한의 증거들을 저희가 하나씩 실행해서 결과로서 이제 검증을 해왔던 것 같고요. 그렇게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신뢰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. 창업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본인이 진짜 이 문제를 푸는데 사명감을 갖고 목숨까지 안 걸어도 정말 올인해서 집중할 수 있냐인 것 같아요. 왜냐면 분명히 언젠간 어려운 시점들이 와요. 본인이 정말 이 문제를 너무 해결하고 싶은 거면은 결국은 이걸 공을 안 놓게 되거든요. 어떻게든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아주
흥미를 안 갖고 있는 영역에도 창업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는데 저도 과거에 미국에서 했던 회사가 그랬었고요. 잘 안 됐다가 공을 놓아버린 게 결국은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이 좀 부족해서 끈기가 결국은 다 소진돼서 공을 놨던 것 같거든요. 사실 이제 랜디잇을 시작할 때 뭐 이걸 하면은 해외처럼 어떻게 커져가지고 뭐 돈도 벌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보다 제가 일단 그 1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고 2금융권에서 뭐 1,500만 원 빌리는데 22% 이걸 받고 나서 찾아봤을 때 성인 10명 중에 4명이 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고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. 시장 상황이 이렇고 규제 상황이 이러니 답답하고 이건 안 되겠으니 뭐 말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창업은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시점마다 필요한 어떻게 이걸 잘 조합해서 하나씩 극복해 나가냐가 결국은 창업자로서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누군가는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고 여기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저희 팀이니까 하나씩 계속 풀어보자라는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똥철학이고 어떻게 보면 그 누군가 시키진 않았지만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집중하게 되는 것 같고요. 시장에서 지금 여러 불신들도 일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질에 계속 집중해서 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믿음을 계속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이런 응원의 메시지가 종종 와서 이제 전사에도 공유를 하고 하는데 큰 힘이 되죠.